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김홍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앞에 보시다시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가버넌스, 주제가 굉장히 멋지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강한 것을 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연한 조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가버넌스 구조는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가버넌스 구조, 다름 아닌 컨트롤 타워 구축을 지향하며 해서 뭔가 제목에 보면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우리 행정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가버넌스 구조에 관한 부분도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시행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직 개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가버넌스다, 조직 개편이다, 행정개혁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큰 맥락에서는 아마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제랄드 케이드라는 교수가 굉장히 아주 쉬운 표현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이란 저항에 대한 행정변혁의 인위적 유인책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논의가 담론이 시작되고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아주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행정개혁은 항상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항하는 힘보다 그것을 저항을 밀어붙이고 바꾸려고 하는 힘이 셀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세미나에서도 우리 박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마 결코 힘이 있는 국회에서 많이 아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 정부개혁을 하기 전에 이런 개혁의 논리, 죄송합니다. 개혁의 논리가 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는 재구조화라는, 그죠? 구조를 다시 바꾼다는 얘기겠죠. 이거에 대한 논리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 서론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논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특허청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가버넌스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료 체제는, 전통적 관료 체제는 굉장히 우리가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가버넌스 체제의 여러 가지 한계, 이거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이 새로운 구조 개편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체의 주요 기능,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떤 이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런 목차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차 혁명 자체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환경이 안정적이고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구조개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의 논리를 5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경 변화 때문에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4차 혁명처럼 기술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맞추기 위해서 내부의 가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선택은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서 하는 변화를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느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는 걸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통 개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환경 변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환경은 대부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역동성, 복잡성, 격변성. 우리 개인들도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고 뭔가 정해진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 구조도, 우리 조직들도 외부의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 이런 환경의 여러 가지 이런 역동적인 측면, 불확실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전통 산업체와는 다른, 그죠? 예측이 어려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등장 가능성, 불확실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승자 독식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 그리고 지식 재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지식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가해지는, 그죠? 선진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식 재산 논리와는 좀 다른, 그죠?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사이언스, 이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구조개혁의 논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허청의 구조, 이런 구조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내부 구조가 좀 안 돼 있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기술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4차 혁명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ICT 혁명, 그리고 혁신혁명, 다 연결됩니다만은,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뭐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아왔는데, 민간부나 정부나 다 지금 성과에 대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과에 대한, 그죠? 조직 내에서 연봉제라든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기관들도 아마 지금 특허청도, 그죠? 책임 운영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관장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어떤 가버넌스 구조를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융복합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데이터에 기초한 구조 개혁, 이러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정부의 구조를 바꿔나갈 때 채택하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어떤 선택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원하죠. 비용 절감을 원하죠. 그리고 슬리밍하고 때로는, 그죠? 조직을 잘라내는, 그죠? 좀 험악한 얘기지만 도끼로 찍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자체에서 자기네 영역 예산이라든가 부처 크기, 인력 확장, 뭐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특허청은 상대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조직들이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방의 논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도 어떤 걸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할 때 우리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의식 속에서 담아서 정부의 개편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개편은 사실 이 마지막에 이 정치적 상징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관료 때리기, 그죠? 그래서 뭔가 모든 책임을 관료들한테 돌리면서 관료제를 개편하고 가버넌스를 개편해야만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성과가 있든 없든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또한 구조 개편을 하면서 권력 개편의 일원으로 정치가들이 보통 하는 그런 개혁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재구조화의 논리가 제가 크게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적인 논리를 잠시 소개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하고 경제학 논리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전공하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 변화가 역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료제, 기계적 조직으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굉장히 외부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유연한 조직, 유기적인 조직을 원합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융복한 얘기하지만 조직의 경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죠. 분과나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서 조직, 우리 지금 특허청도 이제 책임운영기관이니까 아마 이런 사업부서 조직 개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래픽 구조라는 것은 아마 오늘 토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무조건 통합하는 게 좋은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직은 어떤 부분은 통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분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고 전체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끔은 중앙집권화, 분권화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은 양면성을 다 가져야 되는 구조. 그래야만 아마 그게 유기적이고 홀로그래픽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오늘 논의되는 얘기도 여러 가지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재산에 관한 기능들을 통합하고 수유자 입장에서 한 부서만 찾아가면 되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논리가 있는데, 그동안 경영학 쪽에서는 계속 리엔지니어링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조직 간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재구조화에서 경제학의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은 굉장히 제국 학문이라 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권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알게 모르게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사회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직에서도 경쟁 논리, 그죠? 시장화 논리, 민영화 논리, 그리고 웬만한 대부분 많은 업무를 애주화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항상 룰을 바꿔야 된다. 룰을 바꿔서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경제학자들은 법조차도 법을 바꾸는으로써 경쟁성이나 효율성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오로지 모든 것을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그죠? 그래야 탈규제를 해야 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도덕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인책을 줘야 된다. 항상 가격 체제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구조화의 논리,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동안 가왔죠. 행정학의 논리는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이 논리가 많이 통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행정학자들은 조정이라는, 오늘도 이제 정부의 각 부처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까에 관한, 그래서 마치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자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은 구조화의 논리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마치 이것은 연금술사의 도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죠? 그냥 쇠붙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런 비유법을 써서 연금술사의 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논리들을 우리 행정학 담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학 쪽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조직이
능률적이 된다, 공정해야 된다,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대응적이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학자들은 능률성을 주로 얘기하고, 그죠? 경영학자들은 트랜스포트를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학은 형평성, 그죠? 대응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약간 좀 우파적인 논리가 있다라면 우리 행정학자들은 약간 좀 좌파적인 논리로 좀 보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담론을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정부화돼 있다. 공동화돼 있다는 것은 정부가 뭔가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기능을 다 민간 기업으로 넘기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죠? 아니면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런 우리 현상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통합은 우리 행정학이나 이제 복지학 쪽에서 항상, 그죠? 서비스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오랜 동안 돼 왔고요. 최근에 이제 협치, 그죠? 당연히 정부의 구조가 파편화돼 있고 분절돼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직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 담론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협치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논리가 될 텐데,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국정사태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겠죠. 각 정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자기네의 정직성이 있는가, 그죠? 상당히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들이 정말 자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부 조직 개편의 논리가 얼마나 정부기관 각각의 기관들이 정직성을 유지할 건가. 그리고 상부기관에 그냥 목매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비선실세 말에 그냥 좌지우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가 좀 앞으로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버넌스 구조 개편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헌정 얘기, 국정 얘기 하니까 최근에 좀 이런 헌법에 대해서 저 국민들한테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는 정부의 관료들의 역할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 수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개편할 때도 이런 담론이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도덕적 조직, 윤리적 조직. 그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각 조직들이 정직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얼마나 도덕적인 조직이 될 건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료제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만큼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하다못해 사회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료제 때리기, 관료 때리기에 많이 이용되는 담론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기계적이다, 그죠? 규정들이 과도하다, 경직돼 있다, 불친절하다, 그죠?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래서 그게 관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 관료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약간 저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공무원 개개인이 저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추이, 제국 형성, 부패, 이입집단의 포획,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무사한 일, 복지부동, 그죠? 그리고 이제 업무와 조직의 파편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금 오늘, 그죠? 정부의 그 특허청이 어떠한 가버넌스 구조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리들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재산에 관한 가버넌스 구조가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론적인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논리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나온 얘기와 비슷하게, 그죠? 지식재산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부처 간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부처 이기주의부터 해서 근데 사실은 뭐 꼭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사회 이 복잡한 구조를 관리할 때는 어느 부분은 관료제적으로 어느 조직은 파편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 제가 아마 좀 시간을 빨리 좀 관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좀 일부는 건너뛰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저작권은 아마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구분돼서 담당하고 있고 어떤 기능들은 중복이 돼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허청이 산업자원부의 A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정부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 예. 그리고 융합 시대를 넘어가는 유연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버넌스 구조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지식재산 관리가 한 부처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의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 그죠? 어떤 조직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가버넌스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의 A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 조정력이 있는 지식재산처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파편화된 업무를 상업기관으로 통합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집중형 통합형 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던 업무를 지식재산처로 모은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대통령실의 지식재산 비서관제를 신설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대통령실에 그죠? 이러한 비서관실을 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IP 정책 조율 및 소통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미국 백악관에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이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에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기재부가 따로 부서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관리부서가 백악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안에 OMB라 해서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버지팅이라 해서 관리, 매니지먼트와 버지팅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백악관에 OMB라는 그 조직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그죠? 지식재산, 국민안전처 식약처와 같이 지식재산처로 올라가고 그리고 청와대 소속의 지식재산비서관제 그리고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런 구조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어떤 업무 여러 가지 통합 관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재산, 다양한 권리에 대한 그리고 산업 심사 심판에 관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큰 제목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방향수립 국정 어젠다화. 그래서 아마 좀 청와대 수준에서 어젠다화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새로운 대안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바로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정책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책 간 조정 효율화, 유기적 연계 강화,
그죠? 정책한 조율, 다 같은 논리겠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 총괄 조정을 한다. 조정한다. 제가 그런데 조정이 쉽지는 않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저런 구조 개편을 하고 나면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축적이고 대응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식재산 대협력 창구를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4차 혁명 선도 기반을 확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지식재산 가버넌스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과연 이 가버넌스 구조 개편에 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특허청만이 아니라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농수산부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과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죠? 수요와 이해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것이 조정될 건가? 그죠? 이러한 정치적인 담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꾸준히 아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대학, 기업, 민간단체 이 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민주형 가버넌스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죠? 지식재산에 관해서 관계되지 않는 사회 구석이 없기 때문에 교육, 과학, 기술, 예술, 행정, 사법 모든 분야와 연계되는 협력적, 융합적 그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4차 혁명이 있고 가버넌스 구조를 바꾸는데 많은 경우는 여전히 이러한 기술 혁명들이 기존의 체제를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개편들이 우리가 말은 그렇게 4차 혁명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사회의 어떤 격차, 그죠? 빈부격차라든가 아니면 정보격차라든가 사회적 형평성이 오히려 더 악화될 확률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담론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은 항상 단기적 성과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죠?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혁신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건가. 이런 도전과 과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건너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자를 통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